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하셨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루어집디다. 이건 성공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대개 성공한 사람들은요,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운으로 돌려요. 사실 운이 좋은 것입니다. 운이 7이고요 노력이 3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이 터지고 운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이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운칠 기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의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키워드를 제가 뽑은 거예요. 인연, 시대 흐름, 감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오픈 마인드 정신, 이 5가지를 가지고 제가 예화를 들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칠 기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강의를 하는데 지금 키워드가 딱 뽑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때 교환을 가지고 강의할 수도 있고요. PPT를 만들어서 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강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키워드를 뽑아 놓으면 강의가 절로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할 수 있다고요? 키워드를 뽑아서 그 키워드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풀어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축된 키워드를 뽑아서 그 키워드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풀어가라. 압축된 키워드를 뽑아서 구체적으로 풀어가라. 네, 좋습니다. 그런데 운칠기삼을 제가 설명하려고 압축된 키워드 5가지를 뽑았습니다. 보이시죠? 인연, 시대 흐름, 감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오픈 마인드 정신. 이 5가지를 가지고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남은 인연이고 관계는 노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연이 중요합니다. 오늘 옆에 지금 PD가 옆에 계신데 제가 4권을 책을 가져왔어요. 한 권 PD 드리려고 하셨는데요. 뭐예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옆에서 3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대전에 오시면, 시내에 나오시면 커피 한 잔 사드릴 겁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김우영 문학박사를 만나가지고 인문학책을 낸다고 했잖아요. 꽃돼지의 시와 수필이 담긴 풍경이란 수필집을 내놓게 되지 않습니까? 김우영 작가를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을 사람을 만나서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요, 일부러 상대방한테 신세를 진대요. 왜요? 다음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운은 누가 가져오나요? 사람이 가져오고 인연이 가져오고 만남이 가져오기 때문에 어느 사람을 만나지든 간에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사랑과 존경이 있습니다. 하나를 버리려면 뭘 버리시겠습니까? 퀴즈입니다. 사랑, 존경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뭘 버리시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랑. 사랑? 은자씨, 사랑을 버린다고요? 조영수님이 맞히셨습니다. 네, 오늘 2번째 시간에 당첨자이십니다. 사랑은 버려도요, 존경심이 있으면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존경을 버리면요, 사랑이 곧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기 대부분 여성들이신데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없어도 돼요. 결혼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사랑의 감정은 무뎌져 갑니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편에 대한 존경심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존경심이 없어지면 무시하게 되고 깔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파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든 존경하시고, 특히 남편을 존경하시고 가족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인연을 소중히 하라는 건 공부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존경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 2번째, 시대 흐름을 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연아님은 의리로 사십니까? 네, 네, 네. 그 말도 또한 맞습니다만 존경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시대 흐름, 프랙탈이라고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요. 프랙탈이요. 뭐냐면, 그 해안을, 바닷가의 해안을 항공 촬영하면 그 해안에 들어오고 나감이 막 혼돈처럼 무질서하게 보일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랙탈이요. 무질서 속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돈 속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반복적인 무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좁혀서 생각해 볼까요? 네. 그러면 나뭇잎 무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나뭇잎 무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꽃무늬 여러분 아시죠? 꽃무늬처럼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21세기의 프랙탈이 소속 연계입니다. 작을 소자, 사이즈가 작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작아져 가고 있다니요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지방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각계 약진해야 됩니다. 각계 전투하듯이 각계 약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프랙탈, 속, 스피디하게 변화에 적응해 가고 순응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가 뒤통수 맞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버나드 쇼처럼 무덤에 갑니다. 여러분,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면대면으로, 온대면으로 가야 됩니다. 면대면에서 온대면으로, 온이 온라인 얘기하는 겁니다. 온대면으로 선회하셔야 됩니다. 빨리 서두셔야 됩니다. 네, 그게 시대 흐름, 소속, 네트워킹, 연계하다 이거죠. 네트워킹, 협업, 융합 이런 거잖아요. 믹스, 바로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 개,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돼서 여기 오픈이라고 적었는데 오픈을 워드플레이하면 오너십, 주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모임에 가든 어떤 조직에 가든 초대받은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입니다. 인사이더가 되려면 손님처럼 행사하시는 겁니다. 직접 기획하고 봉사하고 일손 거들고 그러다 보면 주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주역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예요? 오너십으로 어디 가나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팔을 걷어붙이시고 발을 걷어붙이시고 봉사하시고 섬기세요. 그러면 정말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아웃사이더 되지 마시고 인사이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너십 정신이고요. 패션,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강의하실 때 여러분들은 제스처를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앉아서 하기 때문에 제스처가 죽어 있는데요. 서서 하면 무릎까지 동원해가지고 온몸으로 제스처를 씁니다. 김미경 강사 여러분 잘 나가는 거 아시죠? 네. 유튜브의 독자들이 12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160만이라고 하던가요? 야, 이거는 방송국보다도 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패션, 열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는 패션, 열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제스처를 동원하셔야 됩니다. 제스처를 쓰다 보면 열정적으로 여러분 강의에 임할 수 있게 되고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몰입력은 행복력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몰입되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엄마가 아이의 젖을 주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강사는 강의할 때 가장 아름답고 열정적이고 멋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요? 열정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영화 볼 때 시름을 놓으시죠? 금신 걱정이 다 달아납니다. 왜요? 스토리에 몰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행복하시려거든 몰입하십시오. 독서 삼매경. 왜 독서에 빠지면 행복해지십니까? 몰입되어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영화를 볼 때처럼, 연애를 할 때처럼,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사람을 만나시든,
어떤 시간이든 간에 몰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몰입이 행복력입니다. 몰입이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강의에 몰입하려고 하면 제스처를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명강사인지 아니면 아마추어 강사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스처를 쓰는 사람들은 프로이면서 명강사입니다. 근데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고 밋밋하게 강의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몰입이 되어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는 건지, 이렇게 심드렁하게 강의를 펼치는 사람, 어떤 일에 어떤 일에 임하는 사람은요, 도대체 패션이 없어가지고요, 성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패션 강의를 하시려거든 제스처를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엔조이 정신입니다. 즐기면 임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취미가 직업이고 직업이 취미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일을 하듯이 간에 즐겨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고 따분하다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입하시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벼락 공부 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죠? 벼락 공부. 어때요? 밤새면서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왠지 기분이 좋아져요. 룰루랄라, 날아갈 것 같아요.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멋있게 살고 싶으시면 순간순간 몰입하시고 패션, 열정적으로 임하시면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저 사람은 성실하시고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랑도 행복도 성공도 바로 몰입력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분위기를 잘 살려주려고 하면요,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스튜디오 안에 보니까요,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딴소리를 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패션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엔조이 정신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뉴 시대의 흐름에 쇄신해야 됩니다. 제가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끊임없이 쇄신하라.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제가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못했네요. 네.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균형 감각 운동. 세 가지를 해야 된답니다. 어떤 운동이요? 네.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육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육 운동 하세요. 옛날에는요, 헬스 정말 미련 맞은 운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거울 앞에 가지고 으쌰 막 50회 하고 이거 3회 세트를 해야 되고 얼마나 미련한 운동입니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가장 과학적인 운동이라는 걸 요즘 제가 깨닫게 됩니다. 다른 건 못해도, 네, 제가 MTB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났어요. 작년 11월 2일 날 영덕에 갔었거든요. 영덕에 가면 달맞이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내리 쏘다가 극하북길에서 꺾지 못하고 남도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또랑에 푹 처박혔거든요. 근데 또랑이 없었다면 제가 정말 생명까지 위협을 느꼈을 텐데 다행히 또랑에 처박혀서요, 거기서 정지기가 돼가지고 팔만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못하고 골프 못하고 손목이 부러져가지고 이쪽이요 못하지만 헬스는 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 하시고 유산소 운동, 러닝머신 타시고, 그리고 균형 감각 운동, 철봉에서 걷는 거 균형 감각 운동이거든요. 나이 들면 균형 감각 운동, 균형 감각이 없어져서 쓰러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잘 넘어져요. 그리고 노인들이 한번 넘어지면 뼈를 다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면 병원에 있다가 요양병원으로 갑니다. 요양병원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결국은 요양병원에서 못 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기 위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헬스 가까운 데 가가지고요, 운동하시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쇄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도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팁으로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생각난 김에 네, 팁으로 호흡 발성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인지하는 데에는 5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 감각을 활용해서 어떤 사실을 인지합니다. 근데 시각이요 83%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각 교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여주고 설명하고 보여주고 강의하고 여러분들도 시청각 활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인지하는데 83%로 시각적인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각 11%입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이라고 합니다. 후각은 1%고요. 미각은 2%고요. 촉각은 3%입니다. 이거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근데 남자들은 굉장히 시각적이고 여성들은 후각적입니다. 청각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누드에 약하고 여자들은 무드에 약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들은요,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가 걸리면 사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쁜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가 지나가면 정말 의도하지 않게 본능적으로 고개가 돌아가거든요. 옆에서 앉아있던 아내들은요, 그게 얼마나 꼴 보기 싫은지요. 말하고 구박을 주는데 구박 줄 게 아닙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했잖아요. 원시, 먼 거리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것 뿐이에요. 여성들은 청각적입니다. 청각, 분위기에 약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분위기 약한, 분위기 좋은 데 가서 프로포즈하고 마음을 달래주면 여성이 잘 넘어갑니다. 네,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조명이 아주 황홀한 그런 곳으로 초대해서 대화를 나누면 화해하고 기분을 맞춰주는데 제격인 것입니다. 왜요? 청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발 퀴즈 한번 낼까요? 힐튼 호텔. 가끔 호텔 가시죠, 여러분? 호텔에는요, 힐튼 호텔이요, 벽 색깔이 보라색이랍니다. 왜 보라색일까요? 맞춰보세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 참 화려하죠. 고급스러운 색입니다. 그 이유는요, 무엇일까요? 흥분되라고 보라색을 칠한답니다. 호텔에 물론 비즈니스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혼부부들이 많이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신혼부부들이 호텔 룸에 들어가는데, 맹숭맹숭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흥분된 기분으로 들어가야 허니문, 아름다운 밤을 보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라색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돌발 퀴즈 내겠습니다. 호텔 룸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안방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안방룸, 안방과 호텔룸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안방은요, 직접 조명입니다. 위에 천정에, 형광등밖에 없어요. 근데 호텔룸은요, 벽등을 많이 사용해서요, 은은하고 황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삭막하게, 형광등만 달아놓지 마시고요. 돈을 안 낸다고요? 네, 여러분, 여러분, 간접 조명, 그 벽등을 많이 좀 써보세요. 거실에도 벽등을 좀 달아 놓으시고요. 안방에도 좀 이렇게 간접 조명을 좀 사용하시면 가정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센스 있는 주부라면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굉장히 촉각적인데요. 부부간에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면 부인들은 얼마나 더 사는 줄 아십니까? 7년에서 10년을 더 오래 삽니다. 왜 더 오래 사는 줄 아시죠? 골칫덩어리 없었으니까 오래 산답니다. 반면에
부부가 살다가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의외였었어요. 6개월밖에 더 못 산답니다. 왜일까요? 외로우니까. 나를 만져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거나 남편이 먼저 돌아가면 아내들은, 부인들은 만질 대상이 많아요. 손자, 손녀, 며느리 많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손끝으로 뭘 하나요? 네, 음식을 만들고 김치를 담글잖아요. 그래서 장수화되면 손끝을 많이 사용해야 된대요. 그래서 많이 만지고 허그하고 또 스킨십 하는 것이 삶에 굉장히 필요한 도구라고 합니다. 이 손은 치료의 손이고 약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린아이들이 싸우고 들으면 엄마가 꼭 안아주면 아이들이 화가 풀리고 마음이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남편, 아빠들은 어떻게 돼요? 또 맞고 왔냐고. 왜 맞고 다니냐고. 맞고 들어온 아이를 혼내킨다면서요. 여러분, 안아준다는 것, 허그한다는 것, 스킨십 한다는 것, 마음의 치료제고 또 위로가 될 수 있으니 가족 간에는 많이 허그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네, 스킨십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외로우시고 우울증 환자들이 많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갇혀 있으니까 그럴 때로 가족 간에 허그를 많이 하시고 스킨십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제 말이 나왔으니까 아내와 남편의 대화의 차이가 있어서 많이 싸우거든요.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자들은 모노형이고요. 여성들은 멀티형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남자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뇌 구조가. 여성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부엌에서 냄비에 된장 국을 끓이면서 다리미질도 할 수 있고 전화도 받을 수 있고 아이 또 이렇게 돌볼 수도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들이 아침밥을 먹으면서 신문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아내들이 말을 걸어보세요. 대개 남편들이 짜증내거든요. 가만히 있어. 이거 하고 보고 있다고 그런다고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한 가지 일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모노형이고 단세포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을 때 말을 걸면 짜증냅니다. 또 남자들이 이해해 줄 것은 여성들은 대화를 할 때 관계지향적인 대화를 하고 남자들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결과지향적이고 여성들은 과정지향적이에요. 아내들이 남편이 퇴근하면요 고주할미주할 막 얘기하잖아요. 일상적인 얘기예요. 그럼 듣다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도대체 말을 왜 그걸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아주 가슴이 넉넉한 그런 배짱을 가지시는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은 관계지향적이라고요. 이마트 쇼핑을 하러 갔는데 물건 사러 갔는데 가다가 동창을 만나가지고 고주할미주할 얘기할 때 남자들은 그래서 뭘 샀다는 건데 라고 묻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오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후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플라톤의 5대 감사인데요. 운칠기삼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5대 감사가 있는데요. 플라톤 철학자가 뭘 감사한 줄 아세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할 일이나 됩니까? 뻔한 걸 가지고 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열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베큐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또 두 번째 감사는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아테네에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외국 여행이나 이민 갔다가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거 다 얘기하던데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으십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사계절이 있고 첫눈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네, 감사할 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플라톤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대전시 농업기술센터 실은 처음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왔는데요. 12,000원 나오더라고요. 둔산에서. 근데 택시기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세요? 네. 제가 내비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뭘 가지고요? 스마트폰 가지고요. 스마트폰 가지면 네, 못 갈 데가 없어요. 스마트폰에는 내비라는 비서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자운대니 아니면 계룡대니 구룡대 가면 캐디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면서요. 아내의 말, 캐디의 말, 내비 여성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운칠기삼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키워드 인연을 소중히 하라, 프랙탈 시대의 흐름을 잘 타야 된다, 그 다음에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 이거 대박이죠? 그 다음에 오픈마인드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호흡 활성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남성들이 여성을 볼 때에는 남성들은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첫째, 예뻐야 된다. 둘째, 또 예뻐야 된다. 셋째도 예뻐야 된다고 라고 남자들은 이상하게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성들은 남성들이 목소리만 좋아도요 혹해요.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반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소리가 좋아야 되는데 개방형 보이스를 잠깐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근력운동, 균형감각운동,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운동 하나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호흡입니다. 기호흡. 왜냐하면 발성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금 10분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호흡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앉으신 분들은 등받이에서 등을 떼시고 그리고 물을 붙이고 다리를 모으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반듯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게 되겠거든요. 그리고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시고 서셔서 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식으로 해서 엄지손가락을 배꼽에 대시고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지가 하단전을 가리키게 되고 배꼽은 중단전이고 그리고 중지가 위치하는 곳은 하단전입니다. 이 아랫배를 천천히 고르고 길게 눌러주면서 배에 있는 공기를 토해내겠습니다. 둘, 입술꼬리를 올리고 이마로 날숨, 호흡을 내뱉는다는 느낌으로 내품겠습니다. 둘, 배가 등짝하고 맞닿는다는 기분이 들 때까지 배에 있는 공기를 다 토해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하면 코와 입을 사용해서 공기를 들여 마시겠습니다. 하나, 아랫배로 들어 마시는 겁니다. 이때 어깨가 올라가거나 가슴이 올라가면 잘못된 호흡입니다. 그것은 바로 흉식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과 어깨와 횡격막을 쓰지 않으시고 아랫배로만 이용해서 한 호흡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면 다시 둘, 내뱉겠습니다. 배가 등짝하고 닿는다는 기분이 들 때까지 배에 있는 공기를 다 토해내신 다음에 하나 하면 코와 입을 사용해서 공기를 들여 마시겠습니다. 하나, 둘. 여러분들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라고 일부러 스스로를 내는 것이고 들여 마실 때도 하고 제가 들여 마시는 건데 호흡할 때 소리 내면요 동물처럼 보아요. 야생동물처럼 사람들이 착각하니까 그렇게 소리를 내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둘, 천천히 고르고 길게 날숨, 배에 있는 공기를 다 토해내겠습니다. 하나, 들숨,
아랫배에다 공기를 저장한 다음에 둘 하면 다시 내뱉겠습니다. 둘. 이때 눈을 감고 하면 명상호흡이 됩니다. 눈을 감으시죠? 하나 숨 들여 마시고요. 마음껏 아랫배에다 호흡을 저장했습니다. 둘, 천천히 고르고 길게. 배가 등짝하고 맞닿는다는 기분이 들 때까지 배 있는 공기를 다 천천히 고르게 길게 내뿜겠습니다. 최소한 1분 30초는 버티셔야 되겠죠? 네, 호흡량, 폐활량을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하면 눈 감고 다시 한번 숨을 들여 마시겠습니다. 둘. 한 번만 더 하시겠는데 자세 교정하겠습니다. 등받이에서 등을 떼시고 배꼽 뒤에 있는 등이 6번 혈이라고 하는데 6번 혈을 눌러서 가슴을 딱 열으셔야 되고 가슴을 펴야 됩니다. 가슴이 꺼져 있으면 안 됩니다. 가슴을 딱 곧게 피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턱을 당기시고 네. 둘, 이마로 내보내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 숨 들여 마시고 둘,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마에 정신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상호흡을 하시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강화돼서 총기가 살아납니다. 절대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걸려서 안 될 병 중에 하나가 치매입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으시려면 침도 있던데요. 제가 한방병원에 가서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따다다다다 하고 머리를 한 50방 때립니다. 그러면 머리 정수배기에서 피가 조금씩 나오면서 기가 잘 순환이 된다고 하는데요. 치매 예방 침 안 맞으셔도 됩니다. 이 명상호흡에다가 하나 더 기호흡을 알려드린다고 했죠.